모터사이클 매니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종화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청주까지 내려왔습니다. 제가 오늘 청주까지 내려온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대한민국의 그 이륜차 면허 체계가 너무너무 웃기게 돼 있고, 정말 쓸데없는 그 면허 체계고 시험 시스템이다. 라고 해서, 제가 그러면 해외의 면허 시스템, 그걸 제가 이제 좀 제 책에도 썼고, 이렇게 어떻게 돼 있는지, 가장 그 좀 모범 사례가 어딘가라는 것들을 막 보다가 제가 캐나다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캐나다에서 면허를 취득하신 분, 면허를 취득하신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청주까지 내려와서, 실제로 인터뷰를 좀 해보고 같이, 그러면 진짜 뭐 캐나다나 다른 나라의 이륜자동차 면허 시스템을 어떻게 되고 어떻게 관리되고 운영되는지 요거를 조금 알아보기 위해서 청주까지 내려왔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요,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 이름은 정훈규. 예, 정훈규 님이시고요. 캐나다의 모터사이클 면허가 이렇게 소형 면허, 대형 면허 이런 걸로 또 구분되어 있고, 그거를 취득하려면, 그냥 캐나다에서 R1을 타셨기 때문에, R1 리터급이면 최상위 면허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01년 9월에 캐나다에서 면허를 땄거든요. 오토바이 면허. 2001년 9월. 2001년 9월. 2001년? 예, 2001년. 발음이. 그래서 한국에서는 모터사이클을, 그러니까 면허를 딴 적도 없고요. 운전면허도 한국에서는 가지고 있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럼 캐나다는 왜 가신 거예요? 살려고 갔죠. 실제로? 예. 그러면은 이제 뭐 거기 뭐 영주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으셨던 건가요? 예, 영주권을 한국에서 신청했는데, 그게 한 1년 8개월 걸린 다음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영주권이 나왔다고. 미국에서 한국 왔다가 이제 캐나다로 혼자 간 거죠. 영주권 가지고. 그래서 2001년 9월에 캐나다에서 이제 오토바이 면허를 거기서 따는데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처음 경험한 건데, 거기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모터사이클 학교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모터사이클 라이센스를 하려면 자동차 면허랑 따로 돼 있어가지고 필기 시험도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한 게 모터사이클 면허 책 있잖아요. 그걸 공부해갖고 필기 시험을 합격을 한 다음에 이제 임시면허 시험을 따기 위해서. 그것도 다 영어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영어랑 프랑스어요. 영어랑 프랑스어가 돼 있어요? 예, 캐나다는 그렇구나. 영어랑 퀘벡은 프랑스 언어를 쓰니까 교재가 두께. 영어 잘하시는 분 보면 부러워가지고. 이게 그러면 모터사이클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는 모터사이클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왜냐하면 저는 자동차 면허를 한국에서 따고, 자동차 면허가 있으면 이종소형 볼 때 필기가 면제예요. 예, 저도 그거 와서. 그러면은 캐나다는 그렇게 돼 있지 않나요? 별개. 완전히 별개로. 필기부터 실기까지. 그게 맞는 얘긴데. 네. 사실 그죠? 왜냐면 완전히 다른 계층의 운송사인데, 훨씬 그거를 자동차에 준해서 필기 시험을 면제한다는 건 되게 웃긴 거네요. 그 생각도 안 해봤네. 우리 캐나다는 완전히 별개다. 그러면 난이도는 어때요, 필기 시험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터사이클 입장에서 이게 도로에서 이제 따져야 할 게 많거든요. 그런 거에 다 생각을 해갖고 문제가 나오니까 공부를 한 10시간 이상 안 하면 떨어지더라고요. 공부를 10시간 이상 합니다. 책보.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10시간에서 붙을 거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서 그 필기시험을 합격하고서 2달 안에 실기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실기시험은 한국처럼. 이걸 계속 치시면 오디오가 계속 들어갑니다. 여기.
이게 흔들리고 네. 상속되고 이래서 예, 하여튼 그런데 예, 예. 필기시험을 이제 합격해갖고 한국처럼 경찰청이 관리하는 그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보거나 그러니까 모터사이클 경험이 저는 전혀 없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모터사이클 학원 거기에 등록해서 임시면허 그 교육도 받고요. 그 학교에서 이제 시험 마지막 날에 시험을 봤어요. 일종의 우리나라로 치면은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 네. 같은 그런 건데. 그렇게 하죠.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냥 면허를 취득하는 예. 수단으로만 교육을 시키고 사실상 기아 바꾸는 법도 모르시거든요. 거기 거기에서 면허를 따신 분들은. 캐나다는 어떻게 돼 있나요? 거기는 그래서 그 이제 초급 과정이거든요. 그 임시면허 그 코스가 10시간이에요. 이론이 2시간이고 그 둘째 날은 8시간 동안 그 학교에서 관리하는 그 주차장에서 그 모터사이클 한 250cc를 학생들만 한 대씩 주고 8시간 동안 이제 가르쳐요. 아, 기본 뭐 빡세구나. 예, 하루 종일.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이제 그 실기 시험을 보죠. 그 안에서. 그러면 시간이 1박 2일. 네, 1박 2일. 1박 2일 동안 일단 기초적인 네. 라이딩 스킬 같은 것들을 이제 가르친다는 얘기네요. 예, 그래서. 그럼 만약에 거기서 시험을 통과했어요. 시험을 통과하면 그 학교에서 이 사람이 합격했다 합격증을 써주면요. 그걸 들고 거기 이제 한국처럼 자동차 관리 사무소인가? 거기에 그 합격증을 들고 가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임시 면허증이 나와요. 그럼 임시 면허증이라고 하면 네. 이게 몇 cc까지 운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 제가 땄을 때는 cc 제한은 없었고요. 단지 그거를 가진 다음에 4년 안에 그 최종 면허 실기 시험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랑은 워낙에 좀 이게 좀 그 체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러니까 1박 2일 동안 그 라이딩 교육을 받고 이론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임시 면허를 받고 실기 시험 합격하면 임시 면허가 나와요. 그럼 임시 면허를만 갖고 있으면 일단 모터사이클 탈 수 있고. 근데 4년이라는 거는 뭐예요? 4년? 최대 4년. 4년 안에 그 N2라고 이제 마지막 면허 실기 시험이 있거든요. 도로주행. 그거를 합격 못하면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게 이제 익스파이어 되거든요. 그 뭐라고 한국에서는 뭐 그러니까 임시 면허니까 이걸로는 평생을 운전 못하고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예, 소멸. 4년 후에 소멸해요. 그래서 임시 면허 취득 후 12개월 지나면 그때 이제 실기 시험 도로주행 자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임시 면허를 받고서 1년 동안은 네가 최소한 1년은 연습을 해라. 연습을 하고서 네가 진짜 오랫동안 모터사이클을 탈 거면 그러면 진짜 시험을 봐야 된다. 도로주행. 그러면 이제 만약에 도로주행이라든가 이런 거를 시험을 볼 때 또 뭐 어떤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때는 자신이 있는 사람은 직접 그 운전 그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 경찰청 거기에 가갖고 20만원 시험료 내면 그 날짜 시간 정하면 그날 이제 시험 감독관 2명이 와요. 거기 시험소로 딱 가면 그러면 한 명은 그 자동차 운전하고 한 명은 이제 그 수험생이죠. 내가 오토바이도 갖고 가야 되니까 보험도 들어야 되고 뭐 신호등 방향등 그런 게 다 제대로 동작하고
보험증도 보여줘야 돼요. 그거를 갖고 딱 가면은 그 시험관 2명이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거기를 가지 않고 또다시 저는 또 학원을 선택했거든요. 그러면 교육을 또 받고 싶어가지고. 하여튼 이게 그 전례로 하면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학원 안 가고 예. 자기가 난 자신 있어 그러고 이제 그 직접 신청을 했을 때 마무리를 하자면 도로주행 시험. 그러면은 그 뭐 어쨌든 그 뒤에서 차를 타고 예. 그 지금 그 정 선생님 타시는 바이크를 쫓아오나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딱 가면요, 날짜 시간 맞춰서 그러니까 그 시험장에 딱 가요. 그러면은 시험관 2명이 차 한 대 갖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접수증을 보여주면은 한 사람이 이제 무전기, 그 이어폰이랑 무전 수신 장치를 뒤에다 꽂아주고 헬멧 쓰고 출발 전에 확인을 해요. 잘 들리냐. 잘 들린다고 하면은 이제 뒤에 주차장에서 하니까 오토바이니 앞에 있고 겁나 철저하구나. 뒤에서 이제 차에 탄 다음에 출발 이렇게 설명을 한 5분 정도 해주고 어떤 식으로 시험을 한다 설명을 해주고 이 무전기 이거 수신 상태 다 확인하고 출발해요. 그러면 이제 앞에 이제 운전관 한 사람 운전하고 그 옆좌석에 앉은 사람이 그 채점표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이제 무전기로 지시를 해요. 어떻게 해봐라. 예, 어떻게 어디로 가라. 여기서 좌회전해라. 예, 좌회전해라. 아니면 유턴을 해라. 유턴해라. 그리고 캐나다는 고속도로까지 진입을 하니까 시내도로 나와서 전 세계가 다 들어가요 고속도로는. 네. 뭐 잘 아시겠지만 고속도로 들어가서 네. 추월하고 또 이렇게 정속 주행하고 그런 과정을 쭉 한 바퀴 돈 다음에 그게 저는 30분 정도 했거든요. 30분 정도. 그러니까 그 일단 라이더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임시 면허를 1박 2일 교육을 받고 임시 면허를 받는 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건 빼도 박도 못 하는 거고 그거 임시 면허를 받은 다음에 4년 안에 무조건 진짜 면허를 따야 되는데 거기에서 초이스할 수 있는 게 하나는 자기가 직접 신청을 하는 거, 하나는 또 다시 그 학원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이게 그 자기가 직접 그 20만 원 내고 뭐 공무원들한테 시험 신청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고 그러면 이제 임시 면허를 받고 그래도 더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정 선생님도 그 다시 학원에 등록하셨잖아요. 네, 1년 지나서 시험 보기 전에. 그러면 어쨌든 임시 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영구 면허를 진짜 면허를 따려면은 무조건 1년의 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12개월. 최소한 12개월 있다가 야 적어도 너는 1년은 연습하고 와라. 해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학원을 갔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학원을 정 선생님이 가셨는데 그러면 그 학원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 학원에서 뭐 배워요? 그러니까 이제 고급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 면허 따는 과정이니까 한 3시간 정도 몇 명 모여요. 그 시험 볼 사람들. 그래서 뭐 주차장에서 뭐 실기시험 그런 건 안 하고 이렇게 조그만한 그 사람 학원 교실에서 몇 명 모여가지고 이제 강사가 칠판 하나 놓고 어떤 식으로 도로에서 발생하는 상황이 있으면 이렇게 대처하라고 그런 걸 이제 가르쳐 주죠. 그러면은 그냥 1년 동안 혼자서 모터사이클 타면서 몰랐던 부분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 번 더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한 번 더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상기시켜주고. 이게 맞는 거구나. 확인시켜주고. 만약 예를 들면은 신호 대기에서 출발하기 전에 그 강사 얘기가 항상 오른쪽하고 왼쪽을 먼저 확인하고 출발하라고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해줘요. 안전운전에 대한.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그러면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족보 같은 시험 볼 때 요령을 알면은 통과를 잘한다더라 이런 것들도 가르쳐 주나요? 기본적인 건 가르쳐 주는데 자세하게는 안 가르쳐 줘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종 그 도로주행 시험을 할 때 그냥 쭉 가잖아요. 쭉 달려가는 중에 한 10초에 한 번씩은 저 거울 있잖아요. 미러를 확인하는 걸 보여주는 방식으로 고개를 왔다 갔다 하라고. 이런 식으로. 이게 키포인트다. 채점관이 이런 걸 중요하게 보더라. 뭐 이런 것들은 뭐 살짝살짝 팁을 가르쳐 주는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맨 오른 차선을 가다가 이제 옆 차선으로 갈 때 신호 방향등 있잖아요. 예. 방향등을 켜는 것도 좋은데 푸신호를 하면 왼쪽으로 가려면 이렇게 손을 옆으로 하는 거. 푸신호를 쓰면은 더 이게 점수가 좋다고. 점수가 좋고 뒤에 따라오는 차들이 또 더 이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으니까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그런 것도 또 얘기. 자신의 진로 방향을 확실하게 의사 표현을 한다. 예. 그런 부분들이 하고, 그러니까 신호도 깜빡이도 켜고 이제 손으로 수신호도 하고 그런 거를 가르쳐 얘기를 해줘요. 사실은 저는 그 캐나다에서 그런 건 몰랐는데 네. 제가 라이딩을 할 때 그렇게 해요. 제가 좌회전 하겠다 그러면 손으로 좌회전 예. 한 다음에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이 모터사이클은 방향지시등이 이렇게 딱 붙어 있어서 여기를 켰는지 이게 아주 눈이 좋지 않으면 그리고 빨리 판단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 아니면 얘가 어디를 킨 거야? 막 이렇게 보시기도 하고,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터사이클을 타는 사람들은 저기 모터사이클 어디로 갈 건가가 이제 방향지시등 보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해놓고 한 번 이렇게 해놓고, 근데 자기가 정 라이딩 스킬이 안 돼가지고 손 띄는 게 조금 무섭다라고 하면은 안 하는 게 맞고, 예.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했던 거에 대해서 자랑을 한번 해보려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1박 2일을 봤잖아요. 네. 1박 2일을 봤는데 거기서 또 아주 기초적인 건가요? 아니면 뭐 바이크를 뭐 스탠드 젖히기 뭐 이런 것도 하겠죠? 그러니까 아주 모터사이클은 아주 안 탄 사람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탠드를 어떻게 세우고 쓰러지면 어떻게 일어뜨리고 주차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시동을 어떻게 걸고 그런 거부터 했어요. 그러면 8시간 동안 네. 8시간 동안 그 교육을 받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뭐 이렇게 세우기 하고 뭐 시동 걸기 뭐 네. 출발하기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네. 클러치는 어떻게 하는 거고 뭐 이런 거 할 거예요. 기아는 어떻게 네. 하는 거고 뭐 브레이커 여기 있고 저기 뭐 이거 할 거 아니에요. 네. 뭐 기초 교육이니까 뻔히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는 그것도 안 해요. 안 한다고 알았어요. 나중에. 네. 제가 놀랍지 않습니까?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종소형 면허를 따야 했어요. 음. 그 캐나다 모터사이클 면허를 안 주더라고요. 교환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걸 했는데 좀 충격을 받았죠. 저는. 도대체 네. 이게 나라냐 뭐 이런 좀 이게 과학과 같은 그래요. 근데 예.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머리가 달린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게 왜 한 나라에 그 국민들이 다치고 죽을 수도 예.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신경을 안 쓸까? 예.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나 그 해외의 그 이륜차 관리 체계가 어떻게 되는가. 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보셨을 때, 캐나다에서 실제로, 그러면 이제 그걸 통과하신 거잖아요. 예. 최종 라이센스까지 통과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륜차 관리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거기서는 이륜차나 뭐 바퀴 4개짜리 사륜차나 차별이 하나도 없어요. 보험이든지, 교통법이라든지, 뭐, 벌금이라든지, 똑같아요. 근데, 벌금이면 뭐 과속하면은 굉장히 세게 된다며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이륜차라고 더하는 것도 아니고, 사륜차라고, 이런 차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그러면 보험은 얼마나 내요? 차에 비해서? 사륜차에 비해서? 훨씬 싸요. 반값이에요. 종합보험이. 네. 싸요? 무지 싸요. 제가 아란을 2007년에 샀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130불 내고 캐나다 달러 130불. 캐나다 달러로 130불이면은 13만 원. 거기에 종합 다 했어요. 종합이 자선자차 대인대물 다. 네. 아름답네요. 예. 캐나다는 이민 갈까? 근데 거기도 보험이 좀 철저한 게 연령대가 있거든요. 20대, 30대, 40대, 그리고 그 사람의 사고 경력, 그리고 뭐 한국에서는 알차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타면은 20대일 경우는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받는데 얘가 아직 피가 끓을 때니까 네. 이게 사고 날지 몰라 뭐 이런 걸로 우리나라 지금 자동차 운전면허 네. 체계 보험처럼 자동차 보험처럼 얘는 무사고 몇 년이니까 조금 더 깎아지고 네. 그게 이륜차에서 똑같이 예, 차도 그렇고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죠.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사고 한번 쳤어. 그럼 많이 할증해서 받으면 돼.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송한 얘기지만 공무원들 게을러서 그래요. 딴 거 아닌다고. 관심을 안 써서 그런 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뭐 사륜차랑 이륜차랑 똑같다고 하시니까 성능 검사나 배기 환경 가스 검사라든가 뭐 소음 검사라든가 이런 건 똑같이 하겠네요. 그러니까 자동차 정기 검사는 없어요 거기는. 그래요? 미국도 없고 제가 알기로 미국도 없어요. 단지 안전검사라고. 안전검사. 중고차를 팔 때 자동차는 자동차 정비소 가서 정부 공인 라이센스 있고 허가증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안전검사라고 해갖고 이게 도로를 주행할 때 위험하지 않은가 그런 사항을 한 10만 원쯤 주면 점검을 해줘요. 그렇구나. 그래서 부적합하면은 그 부적합한 부분을 팔 사람이 미리 고쳐야 돼요. 아니면은 팔 때만. 네, 팔 때만. 거래가 생길 때만. 그게 뭐 사륜차든 이륜차든 네. 상관이 없고. 네. 그러면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도 캐나다 같은 데서도 요즘에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제 튜닝, 네. 머플러를 내가 요번에 모리와끼를 바꿨니, 무시무라 이런 걸로 바꿨는데 이제 바꿨어요? 불법 개조는 심하게 단속은 안 하는데요. 재수 없으면 걸려요. 보통 경찰한테. 그러면은 캐나다도 이제 모터사이클 샵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모터사이클 샵에 가가지고 이거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무라 네. 풀배기로 해주세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거 단속될 수 있어요? 아니면 얘기는 해줘요. 거기서도 이제 그런 상황이고. 얘기는 해주는데 손님이 해달라고 하면 돈 받고 해주죠. 거기도. 예. 사람 사는 데니까. 예, 그쵸. 그래서 지금 가장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이륜차의 시스템 중에서 가장 1순위로 바뀌어야 될 게 저는 이제 면허 체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 갔다 오신 분, 캐나다 갔다 오신 분이 있는데 제가 섭외할 수 있는 분들 중에서는 실제로 라이센스를 따보신 분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이륜차라든가 관리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먼저 바뀌고 그 다음에 라이더들이 어느 정도 스킬이 됐을 때 저는 전용차로라든가 전용차로는 제가 봤을 땐 지금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안전상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 순환이라든가 이 북부간선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이 방호벽이 쳐져 있는데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제 라이더들을 배려해야 될 그런 추후 조치가 필요해요. 근데 하여튼 어떻게든 제가 봤을 때는 1순위가 먼저 면허 체계를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캐나다와 한국이 확 차이 나는 거 그게 뭘까요? 면허제도. 정 선생님도 가장 심각한 게 면허제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시티 이코노미인가? 배달용 이륜차 있잖아요. 네. 그거 타고 다니거든요. 110cc. 언더본. 예.
그거 최고의 바이크냐. 기름값도 적게 들고 최고예요, 최고. 타고 다니는데 느끼는 건 그거 탈 때가 1000cc 아란 타는 것보다 훨씬 이런 정말 제가 느끼는 게. 근데 사람들이 한국은 뭐 소형 이륜차가 안전하다는 걸 떠나갖고 아예 자전거처럼 뭐 타고 다니니까 청소년들이 사고가 많이 나가고 다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뭐 배달하는 애들도 대부분 청소년인데 그런 뭐 소형 이륜차 타고 뭐 시간당 5,000원, 10,000원 더 벌려고 이제 막 불법 운전하고 난폭 운전하고 그런데 그런 거를 면허 제도에서 뭐 따로 훈련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어른들은 또 그런 걸 또 장사속으로 이용해 먹고 그리고 뭐 가만히 보면 헬멧도 거의 다 안 쓰고 막 안전장구도 운동화도 안 신고 어떤 사람들은 끈신에다가 맨발 신고 막 반팔에 반바지에 막 입고 다니는데 그런 거 보면 진짜 안타까워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아이가 있는 아빠이기 때문에 지금 제 또래에서 좀 일찍 장가를 간 결혼을 한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자녀의 나이가 그 나이가 있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도 아들이 이제 8살인데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아들이 한 8년만 지나면 걔네들 나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청소년들이 접근을 하기는 굉장히 쉽게 해놓고 그래 놓고는 완전 대책이 없는 거예요. 죽든 살든.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지금 내일 당장 고속도로에 들어간다고 이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일 당장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큰 의미가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장 첫 번째 바꿔야 될 부분들은 면허증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이렇게 조금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인터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에 또 고속도로 문제가 뭐 갑자기 뭐 시위를 한다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뭐 그분들도 열심히 하시고 좋은 취지로 하시는 건 알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뭐 대다수 많은 라이더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대한민국 이륜차 면허 체계는 정말 개판입니다. 개판. 그러니까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대한민국 이륜차의 문화는 개선되지 않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먼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좀 여러 가지 갖고 오셨는데 요게요. 요게 당시 정 선생님이 캐나다에서 R1 타실 때 요 넘버 플레이트랍니다, 이게. 근데 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이거는 한국하고 틀린 게 거기서는 이 딱지를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돼요. 딱지. 이게 이건 뭐 메이? 네, 5월. 이건 공구는 뭐예요? 하여튼 뭐 9월 뜻하는 거 같아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영어로 쓰는 하여튼 1년에 한 번씩 이 딱지를 사야 돼요. 내가 운행을 하려면.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1년에 한 번씩 그 갱신을 한다는 거는 세금의 의미인가요? 보험증도 가져가서 확인하고. 네. 그래서 이 번호판은 있는데 이 딱지가 없으면 2017년 딱지가 빨간색인데 이거를 붙이고 다니면 경찰이 몰라. 네, 자동차도 마찬가지. 그렇구나. 근데 좀 캐나다가 좀 춥지 않아요? 북쪽 지방은? 겨울이 7개월이에요. 겨울이요? 요즘에 겨울이. 근데 지금 정 선생님께서 가져오신 서류 중에 케빈 스완츠 옛날에 스즈키 아주 유명한 선수였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하는 라이딩 스쿨도 이수를 하셨고, 그리고 이거는 이게 뭐예요? 그게 이제 모터사이클 학원
수료증이요. 첫 번째? 임시인 거야? 이게 임시면허 2001년. 여러분, 이게, 1박 2일 처음에 모터사이클 기초교육을 그 학원에 가서 이수를 받았다는 이수증이랍니다, 이게. 네. 그리고 2001년이네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최종 도로주행 시험. 이게 최종 도로주행 시험 이수를 했다는, 합격을 했다는 요런 문서랍니다. 이제 합격증 뭐 이런 건가군요. 네. 뭐 수료증 뭐 이런 거겠네요. 네, 이건 2003년. 예, 서티피케이트 넘버 뭐 이래가지고 증명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이런 캐나다에서 찍으셨던 이거는 무슨 바이크인가요? 전 처음에 스즈키 바이크인 줄 알았는데 스즈키가 아니라 이게 야마가 1996년 YGF 600R이라는 바이크. 귀한 모델입니다. 국내 이거 많이 없죠? 예, 이거 5년 탔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살던 자취집. 자취집. 2층에 살았었어요. 그러시구나.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이제 모자이크를 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면허증. 이게 당시에 안 보여. 이 정도면 지금 광각이라서 안 보일 거예요. 요게 지금 캐나다에서 라이센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뜨자면 이제 운전면허증인 겁니다. 이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거 뭐 작아서 뭐 보이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때는 좀 살도 좀 있으시고 좀 젊으셨는데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지셨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라이딩 교육을 시키는 교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교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일반 모터사이클 학교요. 그러니까 일반 도로주행에서 이제 학생들 교육하는 거, 제가 이수한 학교 강사들은 그냥 경력 한 10년 이상의 일반 라이더예요. 그 사람들이 주말에 뭐 아르바이트나 부업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도로주행 할 때 학원은 그 학원이 10년 정도 넘은 사람들이라는 경력이 10년 이상. 그러면 처음에 기초교육은? 기초교육은 한 5년인가? 5년이나 10년 이상 그런 사람들로 모터사이클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학교를 운영하고 뭐 회사를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이륜차 학원 거기에서 이륜차를 가르치시는 분들은 사실상 검증이 안 되신 분들이 많아요. 네, 저도 알아봤거든요. 네. 한번. 사실은 저 사람이 정말 이륜차의 경력이 있나? 네. 저 사람이 좀 뭘 아나?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저한테도 가끔 가다가 이제 레슨을 받으시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이종 소형을 따갖고 오시는데 기아를 바꿀 줄을 몰라요. 기아를 바꿀 줄을 모르면서 기아를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이러고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돈만 있으면 뭐 시속 300km가 넘는 바이크를 갖고 그냥 도로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낸데 이러고 그냥 나간단 말이죠.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걸 거의 방조죄예요. 국가에서 이거 굉장히 무책임한 겁니다, 사실은. 이거 굉장히 어필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캐나다 상황을 좀 잠깐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좀 짚어봤습니다. 왜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라이더분들도 해외의 면허 체계가, 이륜자동차 면허 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저는 옛날에는 캐나다가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바이크를 탄 공무원들이 바이크로 쫓아오는다고 전 들어갔고
지금은 이제 차를 타고 무전을, 이야, 씨, 그거는 좀 쇼킹하네요. 야, 무전기차고, 야, 너 이거 해봐. 너 유턴 해봐. 너 좌회전 해봐. 야, 이게 참. 그죠. 그게 진짜 도로주행 시험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상 크랭크 하나만 통과하면 도로주행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건 거의 반은 나가서 죽든 살든 네가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모터사이클을 타니까 주변에서 한 40 넘은 분들이 저를 보고 이 취미로 하면 어떻겠냐고 가끔 묻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솔직히 면허 제도도 그렇고 너무 이게 위험하니까 사실 권하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사고가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모터사이클 저널리스트로 활동을 한 게 제가 한 15년 정도 되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대한민국에서는 주변의 지인들이 제가 이제 책도 나오고 막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그러면 야 나도 한번 타볼까 막 그런데 저도 사실은 진짜 좋은 스포츠라고 얘기하기가 사실은 좀 그래요. 왜냐면 저 역시나 너무 많은 사람이 떠났고 먼저 세상을 떴고 너무 아픔이 많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정 타고 싶으면 저는 오프로드를 추천하거든요. 오프로드는 대항차가 없으니까 산에 차량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예. 그 오프로드는 자기가 오버해서 끽 날아가 봐야 다리 부러지고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온로드에서는 사실은 차량 부딪혀야 되잖아요. 이게 가장 사실은 이 모터사이클 사망하는 데 가장 많은 거는 차량 부딪혀서 사망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 넘어지면 그렇게 많이 안전장비를 잘하면 그렇게 많이 사망 사건을 많이 연결이 안 되니까 이륜차의 교육 문제, 그러니까 관리와 교육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륜차 문화는 대한민국에서 절대 발전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정 선생님도 이런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준비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그런 교육 시스템, 이륜차 교육이라든가 이제 안전 라이딩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신다라고 들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모터사이클을 좋아하고 한때는 열정을 가졌고 해갖고 이제 지금 한때는 그래갖고 나이가 들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제 제일 큰 조카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보면서 느낀 게 좀 돈을 떠나서 어느 정도는 문화를 바꾸는데 좀 도움을 주고 싶어가지고요. 제가 해봐서 아는데 돈을 떠나면 안 돼요. 제 꼴라요. 돈을 벌어야지. 내 꼴라요. 돈 떠나면 안 되고요. 예, 돈은 어쨌든 유지가 돼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종소형 면허를 취득하고 이제 취미로 하시는 분들 중에 한 20대 때나 10대 때 오토바이를 타보시지 않은 분들 중에 그분들이 이제 도로를 나가기 전에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 그런 거를 한 10시간 정도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해보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가시화된 것들 플랜을 보려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지금 교재는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론 3시간 하고요. 나머지 7시간은 한 학생이 2명에서 3명씩 모집을 한 다음에 제가 앞에서 이제 투어 갈 때 앞에서 한 명이 끌고 가고 맨 뒤에서 강사 한 명이 또 비디오 장비 들고서 따라오면서 1시간이나 30분 휴식 시간에 어떻게 하라고 실수 같은 거 아니면 주의할 점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타는가 그런 거를 교육을 직접 해주는 거죠. 비디오를 보여주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준비하고 계신다. 잘 됐으면 좋겠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민간인들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게 국가 차원에서
정부가. 예, 그 국가 차원에서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물론 그 인희님께서는 못 들으시겠지만, 뭐 혹시라도 뭐 그 도로교통공단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이륜차 관련된 그 행정체계를 담당하고 계신 공무원들이 계신다면 좀 깊이 좀 새겨주셔서 좀 많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건 진짜 국가 가야 됩니다. 한 해에 800명씩이나 되는 사람이 죽어갑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조금만 변화시키면요, 이 800명 중에서 제가 봤을 때 400명 살립니다. 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네, 그쵸.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그 사회적으로, 그리고 보험 사에서도 이걸 신경 써야 됩니다. 왜냐면, 이륜차 사고로 발생돼가지고 지급되는 보험료만 줄인다고 해도 많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런 거 좀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험사가? 그러니까 그리고 이 보험사가 이렇게 투자할 수 있도록 또 정부에서 좀 같이 푸시도 좀 해주고 이래야 되는 건데, 당초에 아무런, 그래서 제가 이게 문재인 정부에도 정책 질의서 뭐 이런 것도 이제 그 광화문 1번가 거기에도 내고 그랬대요. 당장은 국가가 못 해주니까 지금 정 선생님께서 하시는 이런 안전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정착이 돼서 많은 라이더들이 좀 경험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사고율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이 빨리 좀 그래서 거기 살 때 제일 부러웠던 게요. 이제 가끔 뭐 카페 같은 데나 그런 데 이제 모임에 가면은 가끔 한 환갑 되신 아버지랑 아들이나 딸이랑 맞아. 같이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나와갖고 이제 그런 게 부럽더라고. 그때는 몰랐는데 한국 와서 보니까 그런 문화가 참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마누라랑 이혼을 하고 싶은 남자들은 마누라 춤을 가르치고, 그 남편이랑 이혼하고 싶은 부인들은 남자한테 오토바이를 사줘요. 그러니까 한국 요즘에 얘기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럴 정도로 지금 그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좀 뻘쭘한 그 인터뷰에 급하게 또 응해주시고 감사하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정 선생님 같은 의지라든가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더 모여야 됩니다. 더 모여서 의견을 내고 이것들을 또 이제 뭐 방송이라든가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많은 라이더한테 전파하고 이게 좀 돼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으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촛불 집회처럼 그런 이제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한번 좀 모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사실은 이제 정 선생님이 한 2개월 전인가요? 한 2개월 전인가 저를 한번 찾아오셨었어요. 청주에서 인천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셔서 제가 그때 미팅 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게 법적으로 이게 되게 힘듭니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게 재벌 납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어찌됐든 뜻 자체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뜻 자체는 나쁜 게 아니고 라이더들한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니까 잘 되길 응원하고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좀 뻘쭘한 인터뷰를 사실 여기가요 중국집이에요. 중국집 해갖고 해갖고 이제 촬영을 하는 건데요.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너무 고마웠고 라이더들이 굉장히 고마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현종화의 모터사이클 이야기 진행을 해봤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정 선생님도 잘 들어가시고 다음에 또 뵙는 기회가 있으면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